안녕하세요. 전섬의 기업사랑TV 북리뷰입니다. 오늘은 저자 김종호의 공학의 미래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김종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전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한국 과학기술계가 근본에서 혁신한다면 퍼스트 무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북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향하는 방향을 제대로 간파한 기술이야말로 살아있는 공학의 청사진입니다. 그러자면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수학, 인간의 마음을 읽는 인문학, 영역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융합의 기술은 필수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만 가졌던 것이 아닌 사람의 욕구와 시장,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을 두루 융합할 수 있었던 김봉진 대표의 창조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앞에 이형을 드러낸 4차 산업혁명을 더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플랫폼 X가 펼쳐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코로나19가 뒤바꾼 인류의 일상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문명사회 변화로 이끌 것입니다. 문명의 교체는 항상 새로운 선두를 등장시켰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의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에게 지금의 위기는 천재일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새로이 찾아온 공학의 기회.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이 개척한 주제를 값싸게 복제하는 빠른 추격자 모델의 연구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방 연구로 돈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퍼스트, 온리, 오리지널로 표현되는 연구만이 가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피, 패스트, 팔로우 연구의 가치는 이미 중국, 인도와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인공지능을 계기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중국, 베트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규모의 실시간 빅데이터 수거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인터넷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공유경제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거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센터로 불리는 빅데이터 저장 장치와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의 몰입도, 정확성, 예측력, 그리고 효율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초 소재가 센서입니다. 메모리, 프로세서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센서는 주변 환경의 전압, 전류, 전자파, 빛 등 전자기적 물리, 신호뿐만 아니라 온도, 압력, 속도, 가속도, 회전 속도, 힘 등 기계적 신호도 측정합니다. 더 나아가 화학적 감지 능력으로 기체의 종류, 기체의 양, 불순물 농도 등 화학적 감지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셋째, 클라우드와 컴퓨터. 아직 열리지 않는 대융합의 시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는 더 많은 인공지능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 작업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기술자 대신에 인공지능에게 더 많은 역할을 맡길 것입니다. 설계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 기업들의 설계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각 기업은 완전히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공학 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제품 개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이 독자적인 설계 능력, 시뮬레이션 기술과 인력 확보에 실패한다면 어느 순간 몰락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해야 하고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자상거래를 지배하고 있는 아마존이 미국 클라우드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 의료산업을 지배하려고 욕심을 드러내는 IBM이 8%, 우리의 일상생활을 깨는 구글이 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반도체. 반도체 혁신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실리콘 반도체의 수요와 중요성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리콘 물질이 4차 산업혁명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물질이 당분간 발견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계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D램의 수요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야말로 실리콘 메모리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자주 독립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번영을 보장합니다. 다섯째, 수학, 행렬과 확률의 시대가 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도 사람과 자연이 나누는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수학이 되어야 합니다. 수학은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방법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그 기초 하드웨어가 컴퓨터입니다. 지금 수학은 역사 이래 최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컴퓨터 없는 수학 없고 수학 없는 인공지능도 컴퓨터도 없습니다. 15년 내 오늘날의 직업 4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이 2022년까지 1억 3,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7,500만 개의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상이 맞다면 누구든 인공지능 지식과 관련 수학의 기초 없이는 부가가치를 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앞으로 수학 문제를 직접 풀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상황에서 원리를 적용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여섯째, 인재. 누구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인공지능 응용과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갖춘 인재가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응용 기술력이 강한 우리 인재들이 이제 잘 발달한 인터넷 인프라와 나아가 5G, 스마트 시티 등 인프라를 활용하면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TV, 냉장고, 에어컨 등 기존의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응용 기술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권위가 권력이나 직책보다 창조와 혁신의 역량, 의지, 실천에서 나올 것입니다. 발전적인 토론을 중시하고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하면서 벽을 넘어 상호 소통하는 투명한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격자 모델을 지향하고 미지의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는 창조적 개척 문화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기술입니다. 지금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해도 제2, 제3의 바이러스가 언제든 우리에게 어둠을 드리울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없이는 미래의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호기심 어린 탐험으로 인공지능 세계를 알고 사람 냄새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전샘의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